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이제 다른 데서 내가 찾은 거 있죠. 저게 왜 저렇게 되느냐. 각골문 시대 때, 은나라로 치면 각골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첨수도, 명도전은 나중에 나오고 첨수도가 먼저 있었어요. 첨수도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를 들게요. 뭐가 있습니다. 첨수대. 첨수도면은 언제 나왔느냐? 네? 춘추시대 이전, 즉 서기전 2200년 이전이에요. 명도전은 조금 후대고, 그런데 가립도 문자를 다 지니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1을 5봉도 아시죠? 1을 5봉도 다 아시잖아. 1을 5봉도 이거잖아요. 1을 5봉도. 그죠? 이게 1을 5봉도잖아요. 이게 무슨 문양입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아사달에서 나왔어요. 아사달의 문양이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펼친 거예요, 그냥. 예? 자, 요거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아. 요거는 시읒, 서. 요거는 디귿. 모음 넣어주고, 리얼, 아사달. 네. 아사달이, 그냥 읽으면 아사달이에요, 우리말로. 근데 이제, 아자달로 읽을 수 있어요,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저가. 아자라고 했어, 아자. 요게, 아는 빠지고, 아는 생략되면서, 자. 요게, 조. 아침조가 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요게 아침조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사가 아침이라는 뜻인데, 아스라고도 읽고, 요게 시읒, 유성음 시읒, 아자.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조로 이렇게 증착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무슨 글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게 첨수도에 있어요. 각골문 이전에. 예. 요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형, 그 다음에 짝대기가 4개,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달이에요, 달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해와 달이 같이 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모양이 바로 새벽, 아침 또는 저녁, 초밤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저녁이죠. 해가 약해지면서 달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뜨잖아요. 해가 먼저 뜨고 달이 이렇게 있는 경우. 근데 요거는 자 이렇게 해놨죠. 근데 아마 순서 관계없이 표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요게 짝대기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요거는 디귿, 요거 리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냐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이 디귿, 리얼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사달. 이 글자 자체가 아사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사로 읽히게 되는 거죠. 달자는 빼고. 그래서 아사인데 요게 아시, 요게 아치, 요게 유성어마 밑에 받침이 붙으면서 아침이 되죠. 요게 일본어로 건너가지고 아사히 할 때 히가 바로 해입니다. 해. 자, 이게 서기전 1200년 이전에 춘추시대 때로 역사를 치면은 우리 당조선 중기 이후 그렇게 돼요. 그때 이미 첨수대에 이미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골문에 어떻게 나타나요? 각골문에는 요게 나타납니다. 그죠? 요게 뭡니까? 발발 명자잖아요. 이게 먼저 생겼어. 이상하다 이게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적 기록에서도 요 문자가 각골문인데 이 형태의 글자가 명도전에 새겨져 있고 첨수도에도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흉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흉노도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문자 해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예. 물론 이제 은나라는 당군조선의 군사력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는 역사적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지배청이 개입이 돼 있어요. 당군조선 군사가 개입이 돼 있다고. 자, 그러면은 제가 예시한 글자 중에서 문자.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고 거롤문 이렇게 읽잖아요. 왜 거롤문으로 읽지? 이거예요. 왜 거롤문으로 읽어요? 걸문으로 읽기 때문에 거롤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이거다는 거지. 방문 있잖아요. 방문 문양입니다. 문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문의를 나타낸 건데 그것이 나중에 글자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사자 붙여갖고 문의 문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게 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여기서 기역자 뽑아지고 을자 뽑아지고 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받침으로 사용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미음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뜯었어요. 맞추는 거야. 걸문이라. 그래서 걸문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읽자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 읽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 예. 가림투로 읽는다. 원칙. 뜯어가지고 읽는데 한 글자를 지칭한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또 있잖아요. 어디 있어? 매산자. 왜 산을 읽지? 이제 이렇게 되겠죠. 평지. 이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산. 받침 들어가면. 산이에요. 산. 산산. 자, 매산은, 매자는 모이다는 뜻이에요. 모이. 예. 여기 이제 뜻이고, 요거는 이제 발음 그대로 읽는 거예요. 산. 산입니다. 아까 저기 1월 오봉도에서 아사달로 읽었는데, 그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해달별입니다. 해달별. 어떻게 해서 해달별이냐? 요거는 아시죠? 요게 해가 요 달이고, 그죠? 초승달이 있으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봉우리가 있어요. 별이잖아요, 별. 5봉우리. 이걸 펼친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읽는 게, 요게 얕으면은 디귿으로 읽고, 깊으면은 비읍으로 읽어요. 그래서 아사달, 아사발, 불판이나 들판이나 똑같이 보여요. 안 그래요? 아사달이, 참 이게 소리 글자 겸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상음 문자다. 상형도 되고 표음도 되고. 예. 사람 인자는 왜 사람 인으로 읽어요? 인으로 읽히니까 사람 인이지. 중국어는 런 이렇게 읽어요. 런. 근데 인으로 읽는다니까 인이잖아요, 인. 근데 왜 사람이라 할까? 왜 사람이라 하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그 글자는 바로 이겁니다. 명조선이 있어요. 없는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 글자가 당군조선 문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요 글자가 왜 사람이냐? 서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 절풍, 깃을 꽂고 있죠.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고 진짜 사람이라. 진짜 사람. 예. 이거 읽어보세요. 사람은 서 있잖아요. 서 있죠. 서 읽으니까 밑에서 위로 읽어. 자, 시옷, 서, 그죠? 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리얼로 읽어요. 리얼 꼬불통하니까 람. 서람이야, 서람. 또는 사람.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인으로는 읽혀. 예. 인으로는 읽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사람에서 나왔다는 거죠. 석삼을
읽을 때 여기 아까 서의, 석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왜 석삼이냐?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요거를 몸 축약을 해. 몸을 없애버려. 그러면은 사람 되잖아요. 사람, 그죠? 여기서 살다 삼이 나오는 거예요. 살다는 동사가 되고 삼은 뭐예요? 예, 삼, 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삼이 바로 석삼이라는 뜻이야. 사람이니까 하나, 둘, 셋 사람, 하늘, 땅 사람 이게요 바로. 그래서 석삼이라는데 자, 그런데 마구할미 많이 들어봤죠? 왜 마구할미라 할까? 응? 왜 마구할미라 할까? 이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죠? 삼마자입니다. 삼. 실제 삼은 삶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못해, 옷을. 삶아야 돼. 삶다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신할미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삶, 할미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제 마구 글자 그대로 읽어갖고 마구 할미 하는데 삶 할미가 뭡니까? 삼신할미, 조상시. 예. 이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두식 표기가 되는 거죠. 물론 시대별로 보면은 그 당시에 삼배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신석기 시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는 예. 그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은 참 좋은데 글자로 풀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뜻이 이런 뜻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삼신할미다, 조상신이다 이게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은 인으로 읽히기 때문에 사람 인이에요. 런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방 사투리 이렇게 되는 거죠. 런 할 때는. 그다음에 소우 이것도 참 이거 쉬운 거예요. 소우는 지금 중국말로는 네오로 읽어요. 네오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돼요. 예, 그 사투리입니다.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일부러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어요. 왜? 해석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어디서 해석이 잘못됐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소우자가 쭉 보여요. 쇼도 있고 우도 있고 유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 연유를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군조선 시대 때 이 글자가 있습니다. 명조선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이거야. 어떻게 읽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지금과 같이 뭐 소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글자가 있어. 요게 글자가 어디서 나갔느냐 바로 요겁니다. 획수도 똑같아요. 요건 어떻게 했냐면은 시읒. 그다음에 이게 길잖아요. 시. 그다음에 시어 이렇게 읽히는데 아랫발음으로 쇼. 요게 모음이 큰 발음으로 되면은 슈 이렇게 돼요. 슈가 나중에 유성화가 되면은 유 이렇게 되고, 유가 단모음화 되면은 우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왜 이 노래가 소놀이냐?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도개결 윤모할 때 도, 개, 걸, 윷, 모 이렇게 되는데 요 윷이 바로 소입니다. 그 소가 증명되는 발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변해 오는 거예요. 도는 도야지, 도. 개는 가히라 해가지고 개. 걸은 닭을 발음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양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양도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닭개자도 닭을 개자하고 글자가 이게 통해요. 매절 결자 있잖아요. 그게 원래 글이죠. 원래 글입니다. 끌어갖고 한 거니까 글다 할 때 글. 예, 그 글자가 요거죠. 원래는 요게 없었죠. 요겁니다. 칼로 긁었어요. 칼로 긁은 게 글이에요. 근데 그것이 발음이 개로 변합니다. 개도 나오고
원래 바람이 이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설도 되고 글도 되고 개도 되고 이렇게 여러 바람이 나옵니다. 예. 자, 이 글은 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도 이야기하는데 염소골이라고 또 있어. 염소를 이야기하는 사냥, 염소골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골을 담음화시켜서 이렇게 글이라 했는지 그는 정확하게 제가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유천 소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윷놀이 할 때 요거 때문에 자음 때문에 받침이 들어간 거예요. 윷놀이 해도 돼요. 소놀이 지금 이야기는 저희 말로는 소놀이. 그다음에 뭐는 이 말을 이야기하죠. 말을 뭐라고도 하고 마라고도 읽어요. 근데 나중에 리얼이 들어가고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손수. 왜 수를 읽지? 저거를 손수할 때 옛날 그 각골문 형태는 이렇게 써요. 예. 이제 오른손 왼손 별도로 표기했는데 중간에 서는 형태가 변해가지고 읽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임금 왕자가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글자입니다. 자, 임금 왕자를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왕, 그죠? 근데 중국 사람한테 왜 왕으로 읽어요? 읽으면 알 수 있겠어요? 1000번, 10,000번 깨나도 모릅니다. 왜? 우리 가림토로 읽었으니까. 그 근거가 바로 저겁니다. 예. 자, 근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글자가 있어요. 근문에는. 그죠? 근문에는 이 글자가 있어요. 도끼 밑에. 왜냐하면 추장급만 돼도 도끼를 하서받았거든. 추장급이면은 마을 단위, 부족이 아니고 마을 단위 장을 추장이라 그랬죠. 추장들이 갖고 있던 게 도끼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은 금. 아까 비파형 동금 이야기했는데 금. 이거는 천자 정도, 제후들이 갖고 있는. 하사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다 거울, 북 또는 거울, 방울, 칼 세 가지 다 하사받는 사람, 지명받는 사람 바로 천군 이상. 천재는 당연하고 그 아들에게 해당되는 천왕, 한웅천왕. 그 다음에 한웅천왕의 아들인 천군인 당군도 천군으로서 제사권을 갖고 있는 제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는 일반 제후에 우리 한배들 조선에서는 일반 제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하왕입니다. 천하왕은 제천권이 없어요. 허락받아야 돼. 명령을 받든지. 자, 그 체계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왕자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부연 설명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히신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일반 제후 명칭에 공우백자남이 있다는 걸 다 아시죠? 공우백자남. 공우백자남이 있어요. 자, 그럼 공우백자남을 누가 봉하죠? 공우백자남을 누가 봉해요? 왕이 봉하죠. 근데 중국 역사책에 보면 왕을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랬죠, 왕을? 천자라 그랬잖아요. 홍범구조에 보면은 천자는 천하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자는 천하왕. 그 다음에 여시추추에 보면은 작위천자. 작자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벼슬작자. 벼슬로 봉해져가지고 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원칙은 봉함을 받는 거예요. 천자는. 그래서 천하왕입니다. 천하왕의 반대가 뭐죠? 천하왕의 반대. 상대적인 거. 천상왕. 천상왕.
자, 이거를 지방으로 보면은 여기는 뭐죠? 중앙이죠. 중앙. 이거는 지방이에요, 지방. 땅지자. 천상왕이 있는데, 자, 봅시다. 왕보다 높은 게 뭐죠? 왕보다 높은 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황보다 높은 게 재,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천자란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천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천왕이 되죠. 요거는 천왕이 되고, 천황. 요거는 천재가 되죠. 천재의 아들이 왕이 되면 천왕이 되고, 천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은, 청군이 왕이 되면, 본왕이 되면 천왕이 되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천왕을 이제 우리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뭐, 백왕의 왕 중의 왕이다, 이런 뜻도 있기는 있죠. 천재, 천왕, 청군의 위계 질서가 있고요. 여기서, 요게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야. 분명히 요게 왕을 천자라 했는데, 천자를 붙였잖아요. 그죠? 천재, 천왕, 천왕까지 나왔어요. 그럼 요건 뭐죠? 천공, 그 다음에 천후, 천백, 천자, 천남,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 왕이 봉하는 제후는 공우백자남이고, 천국, 지상, 천상왕이 봉한, 임금이 봉한 거는 천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으로 이렇게 그냥 공우백자남으로 하더라도 저 지방에서 볼 때는 천자를 붙이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중앙조정을 천자라는 거예요. 하늘이다. 하늘이란 말은 중앙이란 뜻입니다. 중앙조정이 있는 곳. 지방은 땅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위기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 천재는 하늘님이고, 바로 하늘님이에요. 하늘님이 뭡니까? 인격시신이잖아요. 인격시인. 자연신은 뭐죠? 자연신? 천신이잖아요. 천신. 천신의 대리자가 천재라고요. 천신의 대리자가 천재란 말이에요. 삼신을 대신한 사람.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천상천하를 다 다스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 왜? 저층 끝까지 갖고 있으니까. 천재, 천왕, 천군,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 천자는 쭉 핫발입니다. 천자를 언제 격상을 시키느냐? 예, 격상을 시켰어요. 자, 배달나라 시대 때는 우리 한웅천왕을 천왕이라고 했죠. 또는 천왕. 그런데 태어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죠? 황 또는 제라 그랬잖아. 예. 천자 붙이면은 역천자입니다. 반역이에요. 못 붙입니다. 천자를. 바로 요거기 때문에. 천자기 때문에. 제후입니다. 천국의 자작이라는 벼슬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귀천자. 천국에서 천왕이 천재가 봉한 자작이라는 벼슬이 바로 천자다. 그거를 격상시킵니다. 언제? 자, 진시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시황이. 시황이라 그랬잖아요. 황. 이 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거든. 태어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의 그 황을, 사망을 또 황제헌원, 이런 제자를 붙인 게 있어. 그 전에는 왕으로만 이야기했거든. 하왕, 주왕, 은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은주가 다 천자예요. 왕으로만 이야기했다니까. 천자를 못 붙여. 천자 붙이면 역천입니다. 왕으로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진시황은 요것보다 높은 거, 의미가. 요거를 딱 따가지고 내가 시황이다, 황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나라를 물리친 한나라가 유방이 한나라 세웠잖아요. 이 천자를 계속 하려니까 이상하거든. 왕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격상시킵니다. 황제급으로 격상을 시켜요. 그래서 그 밑에 왕을 둡니다. 예, 역사책 보십시오. 나옵니다. 이때 격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쭉 맥을 보면은 바로 천자는 천하왕이다. 천하왕의 하나예요. 천하왕에. 이들이 다 지방에 봉해지면 천하왕이 돼요. 천구는 제천권을 갖고 있어요. 천상의 왕입니다. 예. 자, 그거를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당군조선 시대 때 원래는 당군왕금 할배가 천군이죠. 왜? 천왕의 아들이니까 군인데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본왕이 돼서 본임금이 됐었어. 그래서 천왕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왕인 왕을 두요. 그 왕에 해당하는 보조왕이 누구냐? 진한 마음 변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보조왕이야. 비왕. 근데 그것보다 더 높아 이제 칭해지는 거예요. 뭐로? 천재로. 천재로. 그래서 마함 변환 진화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천왕격의 나라가 됩니다. 예. 그 밑에 무수한 제국들이 나와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진안에 진안 땅, 당군왕금 천재 밑에 이제 태사부르가 진한이에요. 나중에 천왕이 되지만은 이제 천왕이 되지만은 그 밑에 구려가 있고 진번이 있고 부여가 있고 이래. 그들은 누구예요? 당군왕금 친아들들이에요. 천군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를 다 지내요. 천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산동 지역의 천구, 거기도 마찬가지고 고수군도 마찬가지고 고수군. 천군격의 나라고 그 외는 이런 일반적인 나라예요. 일반 제후들. 그래서 한이라고 할 때 이 한이 엄청난 넓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요거하고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한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만든 그 왕이란 뜻인데 진한 마음 변환할 때 당군왕건께서 사만을 분치했다니 맡겼거든요. 그때 한이 이게 보조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왕이라고. 근데 이것도 비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 바로 요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한 천군도 포함될 때 있어요. 왜? 지방으로 봉해지면 지방의 왕이니까. 지방은 천하고. 그래서 구려, 부여, 진번, 청구, 고죽국, 몽골이 이쪽은 한이라 그래요. 한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아까는 천군인데 통칭 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밑에 공후백자남에 해당되는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이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국, 저기 하은주 이야기할 때 천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위계 질서가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 태오복희는 한웅천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천지 인신에게 제사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군을 갖고 있어. 삼신에게 제사 지낼 권한을 갖고 있어. 태오복희는 천군입니다. 천자가 아니라. 염제신농, 황제 이 다 천자입니다. 배달나라 시대 때 천자. 하은전은 당군조선 시대 때 천자. 그래서 홍콩구조 서문에 보면은 기자가 썼다는 서문 거기에 보면은 우가 천내서구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홍콩구조 천내서구 홍콩구조 등 이렇게 나와요. 홍콩구조를 하늘로부터 하사바사타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여기가 진안, 여기가 마한, 여기가 번안, 그 다음에 여기 구주 땅이 하은주입니다. 서기전 2288년 이때 요순 대홍수가 발발합니다. 그 다음에 2284년에 우수주 당군조선에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요 시대 때요.
그 다음에 2267년에 우사공이 활동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연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돼요. 서기전 2288년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9년 대홍수라 그래요. 9년. 근데 실제로 9년이 아니고 22년간의 대홍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서기전 2284년에 우리 당군조선에서도 대홍수가 있었는데 풍백이 치수를 다 해가지고 우수주에 비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때 순이 발랄을 일으킵니다. 순이 요를 가둬버리고 천자짜리를 빼들어 가버려요. 찬탈해버립니다. 예. 요때 왜냐면 당군조선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요런 거를 원래 예세를 다 가르치고 했던 나라인데 이거를 봐줄 수 있나요? 근데 못 봐줘요. 근데 요 순을 감시하던 유호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순이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했어. 그런 기록들이 중국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 2280년에 서기전 2280년에 요때 홍수가 발발했을 때 섭정을 했어요. 순이 이제 섭정을 한 때가 이때예요. 2294년. 2324년. 그때 순이 20세, 여기 50세. 이렇게 돼요. 순이 20세 때 당군조선에서 환부로 파견돼가지고 요를 토벌하러 갔다고. 아버지 따라. 인솔자는 아버지 유호시. 그분이 실제로는 당군 할배보다 한 100여 살 더 많아요. 요 임금보다는 한 70살 더 많고, 요 임금이 당군 할배보다 한 30살 많아요. 네. 2400년경 출신이고, 당군 할배는 2370년 5월 1일 내일 당군 탄신절인데, 20살 때 요를 치러 갈 때 동참했다가 요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벼슬자리 얻어요. 30살 때. 그리고 나서 20년 후 이때 섭정을 해요. 섭정을 할 때 요 당시에 홍수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곤을 봉해요. 곤을 치수를 맡겼는데 치수를 9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우산에서 처형하고 그 아들 우를 봉했어요. 사공으로. 그래서 치수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순임금이 이제 사죄를 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당군조선에서 태자부를 파견합니다. 천사로. 그래서 2267년에 도산회의가 기록이 다 있습니다. 도산회의 때 우가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전권을 받았어요. 왜? 그 당시에 당군조선 땅도 영역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스리려면은 전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왕권 천부왕인을 받고 자도 받고 천부왕인은 저기 부적과 같은 건데 그걸 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런 거를 해서 치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이 추앙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서기전 2224년에 하왕이라 칭합니다. 자칭 하왕. 그래서 반역자예요. 따지고 보면은 어쩔 수 없어. 가르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어 우리는.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임금 왕자가 이제 들어왔네. 임금 왕자가 아까 저기 건문에는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건 왕으로 안 읽혀. 근데 요게 있어요. 요 글자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왕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그죠? 우잖아요. 우 또는 이렇게 되는데 우왕 영자를 읽고. 그래서 왕 되는 거예요. 왕. 지금은 왕이라는데 왕 이렇게 읽었겠죠. 그런 소리가 지금 정착이 돼가지고 왕 읽는 거죠. 근데 중국 저기 학자들한테 수천번으로도 모를 겁니다. 이거는. 왜? 가림토를 읽었으니까. 그들은 가림토를 정확히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임금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뒤에 디귿자가 2개 들어가 있고 여자가 들어가 있고 짝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라고 읽었는데 9개어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아들자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를 아들자로 읽잖아요. 아들자도 되고 쥐자도 돼요. 왜?
당근조서 문자 있으니까. 아들, 아이, 아들. 그다음에 쥐. 왜 쥐 썼냐? 아니 나타나지. 지소범도 용백말 쥐잖아요. 아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죠? 자축이며 지소범도 그러잖아요. 쥐. 왜 쥐냐? 당근조서 문자 저기 명조서 이게 있어요. 쥐합니까 쥐? 요거 바로 세우면 요겁니다. 요거 바로 세우면은 글자가 변형되면은 원래 이 아들자는 이거죠. 이거. 요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글자로 됐는데 뜻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원천적인 뜻이 두 개가 있다. 뭐냐? 아들이란 뜻도 되고 쥐다 말이에요. 쥐자자를 읽어야 돼. 이때는 자축이묘 진사할 때는 쥐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들 하면 무슨 아들이에요? 그게 쥐소범자인데 그죠? 아니 동력동자를 내가 설명해야 되겠는데 몇 분 남았죠? 예, 동력동자.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주장하는 학자도 많고 한데, 아니 동력동자 동자를 읽으니까 동이에요. 예, 동을 잡고 읽으니까 동이란 거죠. 왜 동력동자냐? 뭐 어떤 분은 또 동녀매다에서 동녀매다 동자로 읽는다 이렇게 되는데 글자 자체에서 동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각골문 형태입니다. 요 글자가 지금 변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쓰잖아요. 요걸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반을 나누. 네, 그 다음에 요거를 해. 요거는 디귿을 읽어. 여기 동이에요, 동. 여기 끄덕끄덕 읽어도 마찬가지야. 동,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냥 동이야. 요거를 가림투시로 읽는 방법이 요거 읽고 요거 읽는 거예요. 끝으로 읽고 거꾸로 읽어도 이렇게 읽는 거죠. 동. 그래서 동이라면 이거 동력 동자 동쪽이라 할 때 동자 요 글자를 칭하게 된다. 서자도 마찬가지다. 무슨 뜻이냐?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서자다. 예,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서자다 되는 거죠. 산. 나중에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각골문 형태입니다. 이게. 예. 그런 글자의 형태가 수두룩 빡빡하죠. 찾으면 엄청 실이 많습니다. 결론은 물론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들이 많아요.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게 3.1신고 봉장기에도 나옵니다. 그 나라 기자가 당군조서로 망명해 와가지고 3.1신고를 언문으로 새기게 해서 다목판에 새기게 해서 읽었다. 그때 왕수국이라는 사람이 당군조서 문자하고 은나라 문자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틀린 게 있었더라. 그래서 언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글자가 수두룩 빡빡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서로 상이한 글자가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한자, 특히 숫자, 이거는 우리 당군조선 시대 때 쓰던 그 글자 형태를 가림토로 읽은 발음, 훈독과 음독은 그 글자를 하나로 읽는 발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